안녕하세요. 서예 강사 김숙례입니다. 오늘은 서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필법과 운필법 그리고 길 영자를 통해서 영자 속에 들어있는 8가지 획을 차례대로 하는 방법을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붓을 잡는 방법은 첫 번째 엄지와 검지로만 잡는 방법, 이것을 단구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지까지 나오고 약지와 소지를 뒤에 받치는 방법, 이거를 쌍구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등법 또는 오지재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5손가락으로 다 잡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손가락에 이제 좀 균형이 있거나 변형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잡으시고, 또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쥐어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큰 붓을 잡을 때도 악관법을 사용해서 잡습니다. 지필법이 끝났고요. 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이라는 것은 손목완 또는 팔완이라고 해서 이 팔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칙이 조금 달라집니다. 완법은 아주 작은 글씨를 쓸 때 쓰이는 치완법입니다. 여기를 완이라고 하는데요. 팔목 밑에 왼손을 받쳐서 이렇게 쓰는 방법인데요. 이럴 때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붓으로 씁니다. 지금 이 붓으로는 조금 안 맞죠? 그 다음에 팔뒤꿈치를 대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완법이라고 합니다. 이 재완법과 치완법은 장점은 흔들리지 않고 글씨를 매끄럽게 쓸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단점은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를 활발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완법이라고 합니다. 현이 매달 현자예요. 팔을 매달았다 해서 현완법을 쓰시는데요. 이 방법은 모든 글씨에 다 해당이 되고 그림을 그릴 때도 해당이 됩니다. 현완법일 경우에는 서서 쓰시는 게 훨씬 더 글씨가 활달한데요. 몸의 자세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붓을 쌍구법으로 잡으시고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왼손을 지그시 눌러서 몸의 균형을 약간 잡아주신 상태에서 붓이 딱 잡으면 배꼽 정도로 오는 정도의 이 상태를 현완법의 자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운필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일 운자에다가 붓필자입니다. 첫 번째 중봉, 가장 중요한 중봉인데요. 가고자 하는 획의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로 붓봉, 붓끝이 지나가는 것을 중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자면 붓을 이렇게 가서 딱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 요것을 중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편봉이 있습니다. 편봉은 중봉의 반대 개념인데요. 거슬러서 댔다가 붓이 이렇게 빗자루질 하듯이 이렇게 붓끝이 위쪽을 스친다거나 아니면 한쪽만 치우쳐서 스치는 걸, 이것을 편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편봉을 쓰시면 안 됩니다. 중봉을 할 줄 안 다음에 편봉을 쓰는 것이 훨씬 글씨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붓을 운필을 하실 때 장봉이라고 있습니다. 감출장자에다 붓봉입니다. 뭘 감추냐면 붓끝을 감추는 거라서 거슬러서 붓끝을 살짝 감춰서 진행을 하는 거를 장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붓끝이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장봉을 쓰고요. 장봉의 반대 개념은 노출시킨다 그래서 붓 모양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댔다가 밀고 일어나서 갈 방향 가는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좀 둥그렇고요. 여기는 좀 뾰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봉이고 노출시키고, 그 다음은 길 영자를 통해서 영자팔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길 영자 속에 8가지 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8가지 획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과 함께 실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길 영자에서 가장 중요한 한일, 가로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획은 거슬르는 건 여깁입니다. 그 다음에 45도 정도로 누르셨다가 붓을 이 누워져 있는 요 부분만 세우는 것을 세워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진행을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세우는 건 좀 앞에서 세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붓끝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뒤에가 이만큼 남은 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세워서 그 다음에 스치듯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45도로 누르셔서 그대로 붓끝이 지금 여기 끝에 있습니다. 근데 붓끝으로 붓끝 있는 데까지 세우셔야 합니다. 회봉이라고 그러면 요렇게 올려서 했다가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뭐 그리는 형식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붓을 처음에 썼던 그 동작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세워지는 것을 회봉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세로획, 내려 긋는 획을 해보겠습니다. 내려 긋는 획은 한일과 붓을 움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세로획은 가로획과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이기 때문에 여깁을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거슬러서 똑같습니다. 45도로 누르셨다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허리만 세우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끌고 내려오셨다가 밀고 이때는 다 일어납니다. 이 끝을 스치는 정도까지 일어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살짝 비스듬히 나가셨다가 그대로 이슬방울이 맺힌 것처럼 좀 모양은 안 예쁜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획에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현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 분 모양처럼 현이 뭐냐면 매달연자고요. 침이 바늘침자예요. 그래서 바늘이 꼭 매달은 것처럼 이런 형태의 획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뾰족하게 하는 건데요. 요거는 시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밀면서 점차적으로 끝을 이렇게 해서 끝이 뾰족해졌다 싶으면 빼시면 됩니다. 요거를 현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로획과 세로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획과 세로획을 연결하는 방법을 하는데 영자팔법에는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배우셨던 거를 응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양결과 음결이라고 해서 요 동작을 하나 넣습니다. 가로획을 먼저 하시고 똑같습니다. 대고 허리만 밀면서 일어나서 갈 방향 가셨다가 가로획을 그대로 마무리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대로 뛰시면 가로획인데 그걸 누르신 다음에 다시 밀고 일어나서 방향 전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로획의 마무리. 요게 양결이고요. 위에 쪽에서 연결됐다 그래서 양결이고요. 똑같이 허리만 밀면서 일어나서 방향 전환하시고 이제 세로획을 마무리한다 생각을 먼저 하시고 동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동작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만약에 방향이 가로로 안 가고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에 따라서 변화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갈고리라고도 하는데 한문으로는 적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세로획처럼 똑같습니다. 거슬러서 45도로 누르셨다가 밀면서 갈 방향 쭉 진행을 하신 다음에 살짝 일어나서 여기 밑을 이렇게 되면 지금 지저분합니다. 여기를 살짝 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도 멈칫멈칫 하시면서 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직각이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 갈고리가 있는데요. 거슬러서 됐다가 이거 방향 전환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쿵쿵 하신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분만 전환을 시키신 다음에 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직각 정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갈고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붓이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쪽으로 붓을 일어나서 방향 전환을 하신 다음에 빼시면은 됩니다. 요게 이런 갈고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삐침획인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 왼쪽 방향, 사선 방향으로 쭉 진행하신 다음에 붓을 점차 일으키세요. 이렇게 힘을 주면서 바닥에다 힘을 주시면서 점차 일으켜서 붓이 어느 정도 서 있으면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주의하실 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빼시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붓을 다른 획에서는 한일이나 세로획에서는 붓을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약법은 이 부분에서 붓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붓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점 해서 붓이 항상 이렇게 반듯이 서 있는 상태로 획이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탁법, 쪼일 탁자인데요. 새가 모이를 쪼듯이 날렵하게 쓴다 그래서 탁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같은 두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슬러서 대서 방향 전환해서 멈칫 빼시는데요. 요 약법에서는 같은 두께가 나오는데 이 탁법에서는 계속 가늘어지는 것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탁법의 반대 개념으로 책법이 있습니다. 45도 정도 누르셨다가 방향 전환하시고 그대로 한번 나간 다음에 바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같은 두께가 없이 계속 점차적으로 가늘게 짧게 하실 때 필요한 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책이라고도 하고 파임이라고도 하고 적법이라고도 합니다. 획이 노출되어 있을 때는 머리를 만들고 어느 획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머리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시작은 붓끝을 최대한으로 가늘게 돼서 45도로 되신 다음에 누르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머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향 전환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점필법인데요. 점필법은 45도로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형상인데요. 약간 둥글듯이 이런 둥글리는 듯이 붓을 대셨다가 붓끝 있는 데까지 완전히 다 일어나서 약간 스치듯이 위로 올라갔다가 방향 전환해서 다시 누르십니다. 약간 그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 길게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45도로 누르셔서 이 부분이 대각선이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그 글씨에서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점필법은 변화가 가장 많습니다. 요거의 반대 방법은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빼셔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점의 필법은 다른 획에 비해서 변화가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많습니다. 지금까지 길영자에 대한 기본 획을 강의를 드렸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셔서 명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